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환경 변화 시대 행정사의 성공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세가 중요하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이나 지식, 지능지수, 자세하면 성공의 4대 요소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행정사님들은 앞으로 행정사로서의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행정사의 목적이 뭡니까?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사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도 이제 많이 확보해 둬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과의 좋은 인간관계, 또 이제 이러한 자세, 또 행정사로서 임하는 자세, 특히 요즘의 사회, 경제, 행정 환경이 크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의 한국 대표로 있는 대학의 멀티미디어 전공 교수로 있는 이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 경제, 환경의 이제 변화에 대비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걸 들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은 세계 제7위 7번째 고국가 가치 글로벌 산업국가로 진입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 경제 환경 변화는 곧 우리 행정 환경의 변화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 정부 50개 부처가 있습니다. 사회 부처도 있잖아요. 경제 부처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 부처인데, 재정경제, 교육부서, 보건복지부서, 문화예술부서,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국제, 외교부서, 더구나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통일을 위한 통일부서. 그러면 이러한 각 모든 변화는 우리 행정 환경의 바로 변화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회 경제 환경의 변화, 행정 환경의 변화를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응하는 창조적 변동 여건이 바로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특히 요즘에 이제 고부가치 글로벌 산업시대,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 주식회사 시대에 부합하는 산업 현장이 돼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행정사법도 앞으로 이제 법인 제도가 행정사법 개정이 돼서 설립이 되게 됩니다. 우리 행정사, 법인 또 이런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개인 주식회사 시대에 부응하는 특히 유튜버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발전하는 모습, 유튜브 TV,
이것은 요즘에 일반 텔레비보다도 훨씬 더 시청률이 높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신 TV 이제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꽤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수백 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행정사 강의, 행정사 법률, 또 제도, 컨설팅, 행정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하느냐, 또 이 시대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이런까지 강의를 제가 행정사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첫 시간에 이제 이런 법률 행정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시대적 상황 변화를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요즘에 스마트 시대, 유튜브 시대, 영화, 또 플랫폼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세종시에 이제 우리 행정사 실무 교육 하는데 다녀왔습니다. 격려사도 하고 다녀왔는데 사실 요새 참 너무 세상이 좋아졌더라고요. 한 50분이면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가요. 정말 빨라졌어요. 대통령 KTX 타니까. 그럼 그렇게 옛날처럼, 옛날에 저는 그 고려대 조치원 캠퍼스가 있잖아요. 홍익대도 조치원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북한 행정, 북한학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또 그쪽 이제 중국 지역에 민방위 교육, 예비군 교육을 해달라고 해서 통일안보 교육. 그래서 제 차를 가지고 각 면단으로 와서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골길, 오솔길을 차로 운행하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정말 대단해요. KTX가 거기까지 바로 가고 찻길도 넓어지고 아주 너무 발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TX 타보니까 플랫폼에서 바로 KTX로 차로 올라가잖아요.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플랫폼, 온라인 산업, 이런 산업들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융합 플랫폼이죠. 그리고 문화예술진흥 산업들이 더욱더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요즘에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많은 인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한국어학과, 한국학과들이 세계 각 대학에 생겨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아세아만 해도 4천만 명 이상이 된대요. 유럽에 1,000만 명, 미국에 한 1,900만. 각국에 이렇게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류 문화에 대응하는 우리가 이런 행정 개발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제 행정사협회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발전된 사회, 과거에 우리 했던 모든 것을 거울 삼아서 미래에 발전된, 변화 발전된 이런 시대에 창조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1976년부터 우리 행정사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1906년도에 경시전용, 그때 당시는 이제 대석 규제규칙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들의 행정서사라는 이름으로 1976년에 이렇게 하다가 2013년도 행정사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현행 행정사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저도 2013년도 1회로 행정사 합격증서를 받고 공직의 경력으로 합격증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회 1기로 2014년도 이제 2월 달에 교육을 받고 3월 달에 바로 법원 앞에 소방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큰 사무실을 겁도 냈습니다. 아주 40명 들어갈 강의장까지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협회에 이렇게 강의장이 참 없을 때였습니다.
많이 올 때는 대학 강당을 빌려서 하고 4, 50명 올 때는 우리 사무실에서 거의 실습교육을 한 3년 했습니다. 실습도 했습니다. 실습교육. 기본 소양교육도 했습니다. 너무나 저는 보람이 있어요. 우리 행정사 교육을 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도 행정사 교육의 첫 시간에 강의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사들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감사한 게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을 하면서 정말 우리 온라인 교육 받으신 분들 힘든데도 참으면서 열심히 들어주시고 강의 듣고 나면 그렇게 뜨겁게 박수도 쳐주고 어떤 분이 일어나서 그냥 열광을 하면서 박수 쳐주시고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정말 좋은 강의 들어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을 만났다는 게 굉장히 큰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우리 행정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함께 힘을 합해서 우리 행정사 협회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우리 행정사협회 화보집도 앞으로 제가 편집을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행사협회 걸어온 발자취를 화보집으로 만들고 또 앞으로 대한행정사회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발자취를 따라서 또 대한행정사회가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행사회가 앞으로 더욱더 이제 법 개정에 따라서 이런 행정환경 변화에 크게 발전하는 그런 행정사 협회가 돼야 됩니다. 요즘에 이제 특히 이제 정부에서는 2020년 7월 14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이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책의 핵심 분야는 온라인 비즈니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빅데이터, 5세대 5G 이동통신이라고 그러죠? 서비스. 5세대 5G 이동통신이 뭡니까? 이제 휴대폰 영역을 넘어서 모든 전자기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정보화시키는 빅데이터화 시키는 바로 이런 것이 5G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또 신재생에너지, 또 유틸리티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의 발전을 위해 이제 이런 신세대에 대비하는 정책도 발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사에서 이런 시대에 대응해 나가는 우리 행정사가 돼야 돼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심으로 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5G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행정사가 앞으로 우리 대응한 발전적 전략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아는 행정사는 요즘에 이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태양광만 중심으로 해서 크게 아주 발전하는 행정사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저작권 행정사, 요즘에 문화예술이 이렇게 뜨고 발전하니까 이런 또 저작권 행사를 통해서 크게 발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요즘에 스마트 하면 우리 정부에서 지난번에 발표했습니다만 요즘에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또 스마트라는 용어가 대단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 도서관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스마트 도서관이 과연 뭔가 하고 이제 지하철역에 가면 스마트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카드를 넣더니 책을 거기서 빌려가고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카드를 넣고 또 책을 반납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이게 참 스마트 시대, 바로 스마트폰 시대, 스마트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에서 이 뉴딜 정책,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코로나19 시대 신뉴딜 정책이 나왔습니다. 뉴딜 시대 1930년대에 나왔죠. 미국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어려움을 겪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테네시 계곡 개발공사였죠. 이걸 개발공사를 하면서 많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고 은퇴자들의 보호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TVA 사업이었죠. 근데 요즘에 사실 은퇴자들에 대한 우리가 많은 보호도 있어야 돼요. 저도 공직에서 또 교직에서 은퇴하고 행정사회를 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바로 은퇴해서 건강한 일을 해야 돼요. 이래야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일하니까 건강하고 지금도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 만났더니 나보고 아주 60대 초반, 50대 이렇게 연령을 보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일을 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사니까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돌아가며 사니까 오늘도 제가 세종시에 갔다 오면서 바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유튜브 제작을 위해서 바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KTX 오면서 한 50분 동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행여사님들 앞으로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건강하게 정말 우리 가정과 국가 사회를 위해서 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가정과 하신 모든 사회에도 큰 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